반갑습니다. 지안에듀에서 우편과 예금을 담당하고 있는 우정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 이 설명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다음 주 진행할까, 이번 주 진행할까, 그게 의견이 좀 분분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다음 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설 연휴도 끝나고 해서 조금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번 주 하면은 이제 설 연휴 끼워서 이제 지방에 내려가신 분들은 또 참여를 못하고 해서 사람들이 좀 오는 사람들이 좀 부족할 것이다, 이런 걱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단톡에서 한번 학생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는데,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도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도 설명회를 볼 수 있으니까 이게 하루라도 빨리 진행이 돼서 방향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조금 서둘러서 진행을 했습니다. 참석하기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이제 오늘 참석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고요.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의 이제 설명의 시작을 제가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회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너무 자주 얘기를 해서 이제 이 얘기를 갖다 좀 안 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올해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예보 총 이제 80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80문제. 이 80문제 중에 여러분 한 몇 문제 정도 맞추면 우리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몇 문제 정도 맞추면? 70문제? 맞습니다. 딱 정확하시네요. 잘 아시는 분입니다. 70문제 정도를 맞으면 있죠. 실제로 이제 평균이 한 85점? 이 정도, 거의 90점 가까이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70문제 정도로 갖다 맞으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이든 합격할 수 있어요. 작년에 이제 가장 높았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이제 한 70문제 정도, 요 정도 맞추면 이제 합격할 수 있었고, 낮은 지역은 70문제가 아니라 좀 더 빠져도 이제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우예보가 각각 이제 2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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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영어가 6문제, 그리고 이제 커밀이 13문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보게 되고, 요 문제가 전체 80문제,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70문제를 맞추면은 합격을 갖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간에 도는, 처음 이제 여러분 계리직 공부를 하면서 한간에 도는 얘기들, 혹은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던 얘기들 중에, 이 계리직 시험의 중심에는 이제 커밀이 있다, 커밀을 잘해야지 합격을 한다, 이런 얘기 한번 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2023년 시험에 제가 이 시험에 실제로 필기 시험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밀을 딱 3주 동안 공부를 하고 우예랑 다른 과목에 집중을 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 커트라인도 아니고 넉넉하게 한 4대 문제 정도 남기고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생들이 이제 커밀이 중심이다. 제가 시험 봤을 때는 당시에 커밀이 18문제였어요. 18문제. 영어가 2문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시기, 커밀이 더 중요한 시기 때도 저는 커밀을 3주 투자하고 있죠. 다른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고 합격을 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이제 커밀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자, 70점이면 대부분 지역이 합격할 수 있어요. 우리가 10문제를 틀릴 수 있는 거예요. 10문제. 여기서 10문제를 갖다 틀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예보가 좀 쉽게 나왔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예보가 더 어렵게 나오면 우예보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에 쉽게 나왔기 때문에 영향을 별로 못 미치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20문제, 20문제, 20문제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공부하신 학생들은 실제로 예금에서 한 문제, 법령 문제 틀리라고 낸 문제 빼고는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195, 100 이런 학생들이 재수강생 중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단기로 이렇게 이제 요 수준까지 끌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있죠. 한 문제 틀려야지 실력자예요. 한 문제. 그런데 여러분이 인간이다 보니까 내가 실력이 있어도 알아도 이게 이제 실수로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이제 3문제 정도까지, 3문제 정도면 아주 여유 있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까지 올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3문제까지 틀린다. 자, 그러면 이제 10문제 중에 3문제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도 작년에 엄청나게 쉽게 나왔습니다. 영어가 이제 생활 영어를 표방하면서 상당히 이제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시험도 전반적으로 쉽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는 7문제죠. 7문제.
7문제 중에 뭐 조금만 이제 영어를 갖다 아시는 분이면 한 6문제 정도까지 맞추고 어느 정도 영어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영어를 준비하신 분들은 7문제를 다 맞췄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문제 정도로 갖다 틀린다 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우리가 더 틀릴 수 있는 숫자가 몇 문제예요? 더 틀려도 합격하는 숫자가 6문제죠. 그러면 이제 요 커밀에서 6문제를 갖다 틀려주면 되는 거예요. 커밀 6문제면 거의 반타작이거든요. 커밀이 고득점 받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커밀도 시험이다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패턴화돼서 유형화돼서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제가 23년 시험에 이 시험에 도전을 하면서 있죠. 3주 동안 했던 게 뭐냐면 그 유형화돼서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을 갖다가 파악을 하고 그 문제들을 반복해서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반타작을 했습니다. 반타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딱 제가 3주 동안 저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반타작 수준에 이르렀던 있죠. 그 수준까지 가면 한 요 정도 수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지역에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왜 나중에 가가지고 커밀 때문에 떨어졌다, 커밀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착시 현상이에요. 보세요. 위에 보는 적정 수준으로 공부를 했으면 거의 90점 되거든요. 90점. 정말 못 받아도 한 85점 이래요. 그러니까 한두 문제밖에 안 틀렸어. 과목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커밀이랑 영어에서는 7문제가 정도가 틀렸죠. 그러니까 야, 내가 이것들 못 받더라도 이것들 못 받더라도 얘에서만 만약에 90점이 나왔더라면 합격을 했을 건데 얘들만큼 성적이 나왔으면 합격을 했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커밀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커밀은 실제로 이 13문제 중에서 3, 4문제 정도는 강사들도 못 푸는 어차피 버리는 문제들이 나와요. 예금에서 딱 한 문제, 법령 문제 그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커밀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3, 4문제 정도가 나와요. 어차피 커밀 실제로 90점, 95점 맞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한 두세 문제 정도 이 문제는 내가 모르는데 그냥 찍어서 맞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배제하고 보시면 실제로 진짜 커밀 실력자랑 커밀 기본 문제랑 맞춘 학생들이야 두 문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2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갖다 해야 되는 시간은 우회보로 갖다 합한 시간보다도 더 많이 투자를 해요. 진짜 이제 패턴화돼서 유용화된 지식들만 생기는 거랑 그리고 이제 커밀의 고수가 돼가지고 한두 문제 더 맞추는 실력이랑 그 차이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는 우회보 공부 시간을 갖다 투자를 갖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히 단기에 합격할 학생들, 장수생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커밀에 시간을 갖다 좀 더 투자를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장수생들도 너무 커밀에 집중을 해버리고 우회보로 갖다 일정 수준까지 투자를 안 하시면 우회보 성적이 고득점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까지 우선적으로 먼저 우회보 성적, 영어 성적을 확보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을 갖다 커밀에 투자를 갖다 하시는 게 현명하세요. 그리고 초시생은 있지 않습니까? 딱 제가 공부했던 것처럼 반타작할 수 있는 전형적인 문제들을 확실히 챙길 수 있는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만 공부하고 일단은 우회보에서 그리고 영어에서 고득점을 뽑아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장 현명한 방법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커밀을 아예 배제해버려요. 그러니까 커밀을 배제해버리고 있죠. 우리가 자 여기서 우회보로 갔다가 일정 수준 고수급 합격권까지 가면 한 요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몇 문제요? 그러니까 57문제. 그리고 요거 6문제죠. 그러니까 요거 합하면 63문제. 절대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있죠. 70문제거든요. 커밀을 뺐을 때 거의 얘들만 일정 수준까지 했을 때 합격권 비슷하게 갑니다. 커밀을 갖다 확률적으로 찍어버려도 이게 한 3, 4문제를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 합해버리면 어지간한 지역은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접근해서 커밀을 아예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찍었을 때도 거의 한 66, 67까지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의 주인공은 커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도 이 얘기를 갖다 듣는 학생 중에서도 분명히 이런 학생들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 딱 시작해서 사람들이 커밀이 중요하다더라. 커밀 책을 폈어. 그리고 그 늪에 빠지는 거예요. 우회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6개월 동안 그러다가 떨어지는 학생들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단기 합격할 수 없고 장수생도 마찬가지예요. 장수생도 시간 조정을 잘 하세요. 일단은 이게 기본이에요. 요 정도 성적까지는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커밀에서 거저주는 문제, 영어 한 5문제, 그리고 이제 우회보 요까지 이 단기간에 가능합니다. 한 3개월 정도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감 좋은 학생은 한두 달만 해도 이 정도 수준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 기본이에요. 요걸 뽑아내고 있죠.
시간이 있고 재능이 더 있는 학생들은 시간을 갖다가 자기가 원하는 파트에 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위에보 나는 이제 진짜 한 문제 그거 빼고는 다 맞출 거야. 그럼 좀 더 투자할 수 있죠. 그리고 영어, 야, 나 7문제 완벽하게 맞출 거야. 가능해요. 그 다음에 아, 난 커밀에 재능이 있어. 커밀에 좀 더 투자를 하고 싶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정도까지가 기본 라인이에요. 양심이에요, 양심. 합격자가 지켜야 될 양심적인 공부량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골고루. 이거를 갖다 이제 단기간에 실제로 이까지는 단기간에 한 6개월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 얘기를 듣고 공부를 하셨던 학생들이 작년에 단기에 합격을 많이 하셨죠. 저희 제 수강생들 중에 단기 학생들 상당히 많습니다. 6개월, 5개월 이런 학생들이 작년에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수십 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얘기를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신다면 단기에 이제 합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등장할 거예요. 그 얘기는 맨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초반에 이제 첫 번째 방향이라든지 목표를 잘못 설정을 하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절대 이 시험을 갖다가 단기간에 뭐 1년만 해도 끝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우본에서 있죠. 설 전에 일주일 전에 그 교환을 갖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25년 새로운 교환을 갖다 발표를 했어요. 이게 교환과 관련된 학생들이 이제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환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커리와 관련된 내용들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환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제 거 커리큘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할게요. 지금 커리큘럼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자,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1, 12, 그리고 이제 1, 2, 3, 4. 요때까지 이제 거의 피크라고 보시면 돼요. 우편과 예금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조금 특이하게 우편과 예금을 갖다가 제가 반씩 나눴어요. 우편 전반부, 우편 후반부. 그리고 요 사이에 예금 전반부, 예금 후반부. 이렇게 이제 나눴어요. 나눈 이유가 뭐냐면은 교환이 매년 개정이 되는데 개정되는 파트들이 대부분 후반부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개정이 요 시기쯤 되니까 개정이 별로 안 되는 전반부 얘기들을 갖다 먼저 다루고 개정이 많이 되는 후반부를 갖다가 이후에 교환이 발표난 다음에 다루자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쪼갰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쪼갠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우편이나 예금 과목, 예금이란 과목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목 자체도 뭐 다른 이제 공무원 시험의 일반적인 과목에 비하면 분량이 좀 작은 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공부하시는 여러분한테는 이 분량이 상당히 크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편 같은 경우는 국내 우편과 국제 우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국내 우편이랑 국제 우편이랑 구조가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국내 우편이 정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국제 우편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 지식들이 섞이면서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경험들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먼저 이제 국내 우편 먼저 전반부 이제 공부를 하고 이걸 갖다 이제 몇 회독 정도 하면서 일정 수준까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편 후반부로 들어간다. 예금도 자, 예금과 관련된 일반 이론들을 일정 수준까지 공부하고 이거 반복해서 일정 수준까지 올린 다음에 이걸 갖다 우체국 예금에 적용하는 파트로 넘어간다. 이런 생각으로 이 파트를 나눠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2월이 새롭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2월을 갖다 시작을 하면 예금 후반부 강의 있지 않습니까? 후반부 강의를 이제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저는 예금 전반부로 갖다가 아직 강의를 못 듣는데 예금 후반부 강의를 갖다 들으면 되겠습니까?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예금 전반부는 그 예금과 관련된 약간 기본적인 지식들, 예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제학이라든지 본격적인 우체국 예금으로 들어가기 위한 배경 지식들을 깔아주는 파트거든요. 실제로 시험 문제도 크게 많이 출제가 안 되는 파트예요. 2월부터 시작되는 예금 후반부 파트가 실제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죠. 우체국 예금과 관련된 본격적인 얘기들을 갖다 다루게 됩니다. 전반부 지식이 조금 부족하면 약간의 비는 부분이 있긴 한데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크게 상관이 없고 여러분이 이제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나중 가서 이제 보충을 한다면 전혀 문제 없이 예금 후반부 강의를 갖다가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라도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2월 달까지 예금 후반부 강의를 갖다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편과 예금 강의가 끝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교환이 새롭게 발표되기 전에 우편은 이미 거의 끝나버렸죠. 예금도 전반부 나가버렸죠. 그러면 교환이 새롭게 발표되면서 수정된 부분들이 있겠죠. 그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강을 통해서 해결할 거예요. 보강을 통해 가지고 자, 우편에서 있죠. 우편에서 새롭게
그 등장한 부분들, 그리고 수정된 부분들, 바뀐 부분들을 갖다가 보강을 통해서 해결할 겁니다. 이번 예금도 그렇고 우편도 그렇고 있죠. 수정이 되기보다는 좀 추가된 부분들이 있어요. 추가된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우편은 물류 파트에서 꽤 추가가 됐고요. 예금은 후반부 상품 파트에서 추가가 됐습니다. 다행히 이제 후반부라서 아직 수업을 안 다뤘어요. 2월 달부터 진행할 수업에 있죠. 그 바뀐 부분들을 갖다 바로 반영을 하면 되니까 예금은 솔직히 이제 보강이 들어갈 부분이 별로 없어요. 이쪽 파트에서는 많이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편 같은 경우는 보강이 좀 야무지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보강 내용도 막 앞에 배웠던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다 이거보다는 좀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공부를 23년도 교환 바탕으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크게 손해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 내용들 거의 유지되면서 추가된 파트들만 보완을 갖다 하시면 되기 때문에 가지고 이제 우리 교재가 나오고 있죠. 그럼 교재 나오고 나서 특정 날을 갖다 잡을 거예요. 날을 잡아가지고 이제 보강을 진행하면서 뭐 이제 그 바뀐 부분들 있죠. 그리고 수정된 부분들, 삭제된 부분들을 갖다 체크를 갖다가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커리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면 이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커리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연결된 있지 않습니까? 교재와 관련된 설명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 교재는 기본적으로 기본소가 정석 시리즈예요. 뭐 우편의 정석, 예금의 정석, 그리고 이제 문제집이 실록 시리즈, 우편 실록, 예금 실록 해가지고 정석은 있지 않습니까? 이번 그 설날 연휴 때 다 정리를 했습니다. 다 그 새로운 교환을 갖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반영을 해서 다 정리를 했고, 지금 뭐 ISBN 코드라든지 이런 거 따고 인쇄소랑 지금 이제 제작을 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작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니까, 자, 빠르면 일주일인데 여러 책들이 몰리면 한 10일 정도까지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금요일부터 지금 얘기를 갖다 시작을 했는데, 지금 번호를 갖다가 받고, 그리고 이제 인쇄소에서 작업을 갖다 시작하는 건 3일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아마도 있지 않습니까? 2월의 둘째 주 있죠. 둘째 주 기간에 책들이 이제 정석 시리즈 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금 수업은 일단은 프린트로 진행을 할 거예요. 프린트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록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석. 자, 정석과 관련된 얘기 조금 더 하고 실록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일에서 아마 11일 정도 사이에서 정석 시리즈 교재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25년 교환을 반영해서 수정이 좀 많이 됐을 거지 않습니까? 이 수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이 수정 사항들을 갖다 이제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가? 일단은 25년 정석 시리즈, 정석 이제 시리즈에 보면은 전부 다 이제 수정된 사항들을 초록색으로 제가 표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이 수정된 부분이다 하면서 신교재에는 당연히 표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구교재로 24년 교재라든지 25년 교환이 반영이 안 된 정석 시리즈 있죠. 요런 거 보시는 분들을 갖다가 위해 가지고 화일을, 작년에는 이 화일을 제공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그 이제 우본 자료 바탕으로 해서 우본 자료에서 이제 바뀐 부분들을 갖다 체크한 화일을 갖다 제공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정석 시리즈를 갖다 수정하면서 소스 화일로 사용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 화일에서 제가 뭐 초록색으로 이제 바뀐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삭제된 부분들, 그리고 수정된 부분들을 갖다 체크해 놓은 화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화일들이 뭐 새로운 정석을 보실 분이라면 별 필요가 없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전 교재를 갖다 보실 분들, 이런 분들을 갖다 위해서 일단 소스 파일로 제공을 시험 삼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작년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보강을 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보강해서 이 바뀐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추가된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이제 추가 강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신교재에도 반영이 되고, 그리고 보강도 있고 화일도 제공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이 편리한 방식으로 이제 보충을 갖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질문, 저는 24년 교재가 익숙한데, 그리고 25년 버전 1 교재 이미 필기를 많이 해놨는데 꼭 새 책을 사야 됩니까? 꼭 새 책을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선택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강해서 새로 추가된 부분들 다룰 거지 않습니까? 그 PDF 파일도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파일 들어갔다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가지고 끼워 넣는다든지 메모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류 쪽 파트에서 중간에 좀 많이 보완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부분들이 좀 번거롭다. 그러면 뭐 새 책을 사가지고 또 이제 새롭게 필기를 갖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택 사항입니다. 반드시 뭐 그 신교재를 갖다가 쓰셔야 되는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이 많이 되었냐, 얼마나 되었냐, 이런 질문도 꽤 많이 하시는데, 위에 세 권의 책을 갖다 제가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보완이 되었어요. 많이 보완이 되었어요. 전반적으로 한 5% 정도? 5%. 보통은 한 2, 3%, 뭐 작년에 이제 우편 같은 경우는 물류가 대폭 보완이 되면서 한 거의 10% 정도 보완이 됐지만 보통 한 2, 3% 내외에서 보완이 되는데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한 5% 정도? 평년보다는 조금 평균적으로 많은 있지 않습니까? 양이 보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수정된 부분보다는 전반적으로 새로 추가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류에서도 일정 부분이 좀 추가가 되고 그리고 예금에서는 이자율과 관련된 부분들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막 이제 상품에 추가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공부한 것들이 다 도움이 돼요. 다 도움이 되고 거기다 이제 조금 추가된 지식들을 여러분이 이제 보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보강이 나오긴 할 건데 보강 나올 때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기존의 강의, 기존의 교재를 갖다 믿고 있죠.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재 중에 이제 문제집이 있죠. 실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록. 정석은 이제 곧 출간이 될 거고, 실록 문제집이 언제 나옵니까?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실록으로 갖다가 제작을 하려면 있죠. 일단 25년 교환, 새롭게 바뀐 내용들을 반영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전년도 문제에서 또 일부 문제들을 갖다 또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석 시리즈들처럼 바로 나올 수는 없어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이 일단 2월까지 예금 나가고 그 다음에 3월이 일단 제가 이제 다른 학원에서 다른 강의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일단 3월을 쉴 거예요. 3월을 쉬고 있죠. 4월에 문제풀이 강의를 갖다 들어갈 겁니다. 4월에 우편과 예금 문제풀이 강의를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5월 초쯤 되면은 두 과목이 같이 끝나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4월 문제풀이를 갖다 시작하는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실록이 같이 출간이 될 겁니다. 같이 출간이 될 겁니다. 많이 늦는 건 아니에요. 많이 늦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그 기본 공부를 할 때 문제집을 갖다 같이 풀고 공부를 하면 되게 좀 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년도부터 공부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24년도 이제 실록을 갖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좀 시기가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 24년도 실록 산다면 좀 지금 2월 달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면 2개월 후면 또 새 책이 나올 건데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좀 애매하긴 해요. 혹시 뭐 중고로라도 저렴하게 이제 구매할 수 있으면 24년도 책으로 공부를 하셔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로 이제 공부를 갖다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실 때 그 단순히 이제 강의만 듣는 것보다 이게 실제로 문제로 어떻게 구체화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감을 잡고 공부를 하면 좀 더 빠르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내용들을 갖다 캐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북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문제집이나 기본서를 갖다 이북으로 내고 있거든요. 이북으로. 이북 같은 경우는 25년도 시리즈들은 25년 시험이 끝날 때까지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25년도 실록 시리즈 이북은 24년도 문제들이 실려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4월이 돼서 새로운 이제 그 문제집이 완성이 되면은 4월달 가가지고 이게 자동으로 이게 업데이트가 되게 돼요. 업데이트가 되게 돼요. 가지고 뭐 이북 같은 데 익숙하신 분이라면 이북 같은 거를 갖다가 지금 구매하셔가지고 일단은 먼저 24년도 거를 먼저 풀어보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25년도로 업데이트가 되면 그 문제집을 갖다 또 새롭게 풀어보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 정도 하면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고 준비한 내용들은 다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서 혹시 뭐 궁금한 거 질문 있으시면 있죠. 질문 몇 개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컴에서 네. 그 점수를 네. 안 받아도 된다고 했는데 그게 점수가 꽈락이 되면 안 되지 않나요?
옛날에는 있죠. 커밀이 다른 과목을 잘해도 커밀 때문에 꽈락을 받아서 떨어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가 1군 문제, 그리고 영어가 너무 쉽게 나오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는 커밀 꽈락 받아 떨어졌다는 사람 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번 시험에는 전년도 시험에는 그 전전년도 시험까지만 해도 커밀 다른 과목 잘 받고 커밀 꽈락 받아서 떨어진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영어가 1군 문제, 그리고 영어가 쉬워졌기 때문에 커밀 꽈락 받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아까 같은 경우 영어 1군 문제였죠. 영어 1군 문제. 여기서 30점을 받아요. 그리고 커밀 공부 내가 하나도 안 했어. 다 찍었어. 13문제를 다 찍으면 확률적으로 3, 4문제를 갖다 맞추게 되거든요. 그럼 이 꽈락이 아니에요. 꽈락 아니에요. 전생에 여러분이 정말 큰 죄를 갖다가 짓지만 않았다면 이제는 커밀에서 꽈락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영어도 안 했다. 그러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영어는 정말 거의 뭐 초등학생 영어 좀 잘하는 학생, 중학생 정도 수준만 돼도 한 6, 7문제를 맞출 정도 수준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저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 영어가 완전 노베이스인 학생들도 있죠. 근데 노베이스라도 커밀보다는 성적을 받기가 좋아요. 커밀보다도. 어차피 여러분 커밀도 노베이스지 않습니까? 커밀하고 영어의 차이는 뭐냐면 커밀은 아까 얘기했듯이 공부를 일정 수준 하더라도 이게 그 못 맞추는 문제들이 꽤 나와요. 그리고 공부를 일정 수준까지 하더라도 확실히 맞춘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영어는 여러분이 정직하게 중학교 정도 수준까지만 영어를 공부를 갖다 해두시면 이건 무조건 성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둘 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공부이지만 그 중학교 수준까지만 공부를 해놓으면 무조건 성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커밀보다도 영어가 더 효율적이고 성적을 더 빨리 확보하기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걸리는 시간 자체는 영어도 커밀도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을 하나 못했는데 추가로 하나 설명하면 어떤 학생이 카페인지 톡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질문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편 공부해 보신 분 아실 건데 우편 국내 감액 쉬워요, 어려워요? 국내 감액, 우편에 국내 감액 요금을 갖다가 할인해주는 감액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파트예요. 이게 한 5시간 분량이거든요. 강의에서 5시간 분량. 그리고 내용도 좀 중상 혹은 상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왜 학생들이 이제 어렵다고 하냐면은 다른 우편 파트들은 한 2시간, 3시간 들으면은 그 내용으로 문제 한 문제를 갖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이도도 한 중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감액 이놈은 5시간 정도 분량이 있는데 있죠. 난이도도 이거보다 높아요. 한 중상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해 놨더라고요. 감액 다른 파트에 비해서 분량도 5시간이 되고 많아 그러니까. 그리고 난이도도 다른 파트에 비해서는 좀 어렵던데 이거 제껴야 될까요? 이거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딱 비교해 보니까 다른 파트에 비해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커밀 있지 않습니까? 커밀을 만약에 5시간 공부하면 한 문제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커밀 5시간. 커밀을 5시간 공부해서 한 문제 맞출 수 있게 하는 강사가 있다면 있죠. 제가 그분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커밀은 한 문제 맞추려면 한 10시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10시간을 공부를 해도 그 한 문제를 맞출 똥 말똥이에요. 우편은 감액 어렵죠. 다른 파트에 비해서. 그런데 5시간을 갖다 공부를 하고 제대로 소화해서 복습을 하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무조건 맞춰요. 대부분 학생들이 나중에 끝까지 제대로 공부를 완성한 학생들은 감액 다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커밀은 이 10시간, 2배 시간을 공부해도 이 한 문제를 맞출똥 말똥이라는 거예요. 이게 커밀과 우예보의 차이예요. 제가 아까 왜 우예보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 또 다른 분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차지하면 뒤에 강사분들이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없어요? 보강은 일단은 책이 나오는 시점 있지 않습니까? 책이 나오고 나서 그 책으로 보강을 갖다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이 나오게 되면 과목별로 보강을 갖다 지정을 할 건데 보강은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 5% 정도가 바뀌었는데 그 바뀐 내용들 대부분이 추가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내용으로 공부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가 가장 빠르다는 속담이 있죠.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도 2월, 1월 달에 시작해서 합격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분명히 그런 분들이 나오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너무 늦었기 때문에 내가 시작을 안 하겠다. 그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방식들을 갖다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이 속담이 진짜임을 여러분이 이제 진짜임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